컴퓨터 응용제도 실습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2020년 1학기 컴퓨터 응용제도 실습 조교를 맡은 메카트로닉스학과 석사과정 손준하입니다. 컴퓨터 응용제도는 크게 이론과 실습으로 수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실습 시간에는 크레오라는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초적인 모델링 기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여러분의 학부 선배이기도 합니다. 이 과목은 거의 매주마다 실습 숙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글씨로 된 이메일로 숙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메일로는 어떤 수업 관련이나 아니면 또는 학교 관련 다른 개인적인 문의사항을 있을 때는 이 밑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 이메일로는 제가 무조건 숙제만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문의 같은 거는 이 아래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빨간색 이메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합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이메일은 제가 거의 1시간 간격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 답장을 제일 빨리 갈 겁니다. 진짜로 급한 일이 있으시면은 아래에 있는 전화로를 주시면 되는데 공학사호가 한 520호에 전화번호입니다. 근데 사실상 전화로보다는 이메일로 좀 문의를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 CAD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CAD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고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은 말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설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CAD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D CAD고 하나는 3D CAD입니다. 2D CAD는 주로 이제 전자회로 설계 또는 그런 건축 설계, 건축 도면 설계, 그리고 이제 어떤 산업에서도 어떤 도면을 만들 때 2D CAD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3D CAD는 실제로 어떤 여러분이 3D 객체를 모델링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3D CAD로 만든 이 모델은 2D로도 변환이 대부분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부품이 있으면은 각 부품별로 어떤 도면을 가지게 되는지 2D로 변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보통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CAD가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넣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거는 미국에서 개발한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스텔스 폭격기도 놀랍게도 옛날에 개발이 되는데 이것도 당시에 나왔던 3D CAD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제작이 됐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스텔스 기능이 있으려면은 어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몸이 좀 매끈해야 되는데 얘는 좀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곡면을 모델링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걸 좀 타협을 해서 이렇게 여러 직선으로 쪼개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축 CAD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건축공학과나 건축학과 친구가 있으면 알겠지만은 건축학과는 진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할 때까지 CAD를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CAD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용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를 배워서 어떻게 건축학과 거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은 방법은 대충은 알겠지만 약간 기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작년에 여러분 선배가 만든 자동차 모델입니다. 요게 어떤 프로젝트로 나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숙제로 나갔던 건데 이렇게 자동차 도면을 보고 그걸 그대로 모델링을 한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이 곡면을 보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폭격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매끄러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CAD 프로그램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기술적으로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처음 배우는 분들도 조금만 모델링 기초를 알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유자재로 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CAD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산업이나 공업 쪽에서 3D CAD 프로그램을 말하면은 PTC에서 나온 크레오, 그 카티아, 그 NX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토데스크나 솔리드웍스 아니면 뭐 인벤터 아니면 뭐 3D 모델링 쪽에 마야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산업이나 공업용으로 CAD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크레오, 카티아, NX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솔리드웍스나 솔리드 엣지도 들어보셨을 텐데 솔리드웍스는 카티아랑 같은 회사의 하위 모델이고요. 솔리드 엣지는 이 NX의 하위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조금 더 캐주얼하고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3D CAD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크레오, 카티아, NX를 말하고 저희는 크레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요. 카티아나 NX는 모델링이 크레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쉽고, 그리고 모델링 결과물이 조금 시각적으로 보기 아름답습니다. 크레오는 이제 그게 그대로 단점이 되고 있는데요. 모델링이 조금 어려운 편이고 시각적으로 조금 투박합니다. 그게 다시 장점이 되는 게, 모델링이 어려운 이유가 약간 크레오는 제도적으로 좀 엄밀하게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처음 배우는 분들은 크레오로 CAD를 입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배우는 게 많게 됩니다. 그리고 크레오는 시각적으로 투박한 대신에 이 컴퓨팅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크레오가 좀 더 낮은 사양에서도 잘 소화를 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택 근무가 조금, 재택 수업이죠. 재택 수업이 조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크레오를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좀 어둠의 경로를 이용을 해서 기업용을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학생용 버전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그래서 유니버시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학생 자격으로 크레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걸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인적사항 적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 크레오 6.0까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수업을 크레오 3.0을 기준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크레오 3.0을 되도록이면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버전이 됐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모델링 기법 자체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3.0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크레오가 버전과는 호환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하고 4.0도 잘 안 되고요. 2.0하고 3.0은 조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막 3.0에서 5.0까지 간다. 그때부터는 거의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0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튜던트 버전하고 일반 기업용 버전 간에도 잘 파일 열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용 버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호환이 되는데, 학생용 버전은 일부러 얘네들이 이 상업용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과제를 할 때는 스튜던트 버전을 사용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작업물 간 버전이 맞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를 하시고 자신이 만드는 모델, 이 프로그램 3D 모델에 대한 버전 관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교육 일정은 이렇게 제가 짜긴 했는데 아마 이것도 많이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이버 수업도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짰을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중간고사 전에 대부분의 모델링 기법들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 이제 장점은 기말고사 때는 조금 시간이 많아져서 여러분이 프로젝트에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목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좀 배려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그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그리고 이제 교수님하고 또 논의를 해서 진도를 어떻게 나갈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이 또 MT 같은 것도 가게 되면은 뭐 숙제를 좀 안 낸다든지 수업을 좀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번에는 MT를 안 갈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지 않고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작년처럼 중간고사 전에 좀 진도를 많이 빼고 기말고사 때는 여러분이 좀 다른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좀 시간적 여유를 둘 수 있도록 좀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워크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숙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거의 매주 나가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신 이 프로세스는 항상 같습니다. 수업일 전날 23시 59분까지 메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추가로 보고서도 수업 당일에 원래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비대면 수업, 재택 수업이 좀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보고서는 나중에 이 대면 수업이 시작됐을 때 받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메일로만 숙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룰은 수업일 전날 23시 59분까지 숙제를 내는 걸로 됩니다. 왜냐하면 숙제는 항상 그 수업이 나가면은 그 수업 끝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거든요, 숙제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23시 59분까지 해서 수업일 전날입니다. 그 다음 주가 됩니다. 그 전까지 제출을 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늦어진다, 그럼 바로 감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제출 자료는
압축을 해서 보고서 파일하고 모델링 파일 압축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 파일 및 자료명 요런 이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요런 것 틀리면 다 감점이 됩니다. 특히 메일 제목 같은 경우도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메일 제목도 만약에 첫 번째 홈워크면 홈워크 01에 자신의 학번을 적고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이메일로 홈워크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양식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 알집으로 압축을 반디집으로 압축을 했는데 요 홈워크 4번에 학번이 누구 있고 김첨지 씨가 여기 숙제를 제출을 했고 만약에 숙제 모델링 파일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뭐 홈워크 4에 1, 2, 3 이렇게 나눠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 보고서도 매주 숙제가 나가면 보고서도 항상 있습니다. 같이. 이 보고서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숙제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제가 이 동영상 강의 후에 다시 좀 자세하게 또 지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컴퓨터 응용도도 실습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